안녕하세요. 그림읽기입니다. 자, 보고 계신 만평은 7월 8일자 딴지일보 찌질이 만평입니다. 그림 속에 대통령 윤석열 씨는 극우 유튜브를 보느라고 눈이 돌아가 있고 대통령 집무실을 차지하고 있는 여사님, 선물로 받은 듯한 명품을 잔뜩 쌓아두고 책상에 앉아서 어딘가로 열심히 문자를 보내고 있습니다. 문자의 여왕 김건희 여사님 같죠? 요즘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아주 활활 타다 못해 그냥 다 제가 돼버릴 것 같습니다. 아사리판 난리에 막장 드라마도 이런 막장이 없습니다. 이 불구덩이에 불씨는 물론 땔감까지 된 문자일십 사태. 2024년 1월 총선 전에 김건희 여사가 한동훈 비대위원장한테 보낸 5통의 장문의 문자가 TV조선을 통해서 공개가 됐습니다. 온통 그 문자를 바탕으로 뉴스가 생산되고 있는데 그 문자를 자세히 들여다본 적은 없으시죠? 귀찮잖아요. 제가 그래서 주말 심심한 시간 활용해서 재밌게 보시라고 그 문자 5통을 꼼꼼히 읽고 씹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자, 5통 중 첫 번째 문자는 1월 15일자 문자입니다. 같이 한번 볼게요. 요새 너무도 고생이 많으십니다. 이때가 총선 선거운동 막 시작되던 시기죠. 대통령과 제 특검 문제로 불편하셨던 것 같은데 제가 대신 사과드릴게요. 오, 사과한답니다. 너무나 오랜 시간 동안 정치적으로 활용되고 있어 기분이 언짢으셔서 그런 것이니 너그럽게 이해 부탁드립니다. 유유. 자, 일단 뭐가 정치적으로 활용됐는지 기분이 언짢으신 게 누군지는 굉장히 애매한 문장입니다. 용서를 해달라는 걸로 봐서는 윤석열이 기분이 언짢아서 한동훈한테 뭔가를 했다는 뜻 같기도 하죠. 계속 갑니다. 다 제가 부족하고 끝없이 모자라서 그런 것이니 한 번만 양해해 주세요. 괜히 작은 것으로 오해가 되어 큰일 하시는 데 있어 조금이라도 불편할 만한 사안으로 이어질까봐 너무 조바심이 납니다. 조바심이 난다. 이 평소 김건희 여사 캐릭터랑은 좀 안 어울리죠. 제가 100배 사과드리겠습니다. 야, 이 사과를 2번 언급합니다. 한 번만 V랑 통화하시거나 만나시는 건 어떠실지요? V는 VIP, 대통령 윤석열 씨를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내심 전화를 기다리는 것 같은데 꼭 좀 양해 부탁드려요. 대통령 윤석열 씨가 한동훈의 전화를 내심 기다린다? 이때가 1월 15일입니다. 앞서 1월 5일에 김건희 주가조작 특검법에 대해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죠. 그리고 1월 10일 한동훈이 영부인을 관리하는 제2부속실 설치와 대통령실에 대한 특별 감찰관이 필요하다는 언급을 기자들 앞에서 합니다. 민주당은 특별감찰관의 추천에 대해서 협의할 만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말하는 게 공식이 아닌 게 있습니까? 자, 이 문제로 대통령실과 갈등이 생긴 것 같아요. 근데 이 문자에 한동훈이 답변을 안 하고 읽고 씹어버린 모양입니다. 김건희 여사는 같은 날 한 번 더 문자를 보냅니다. 제가 죄송합니다. 모든 게 제 탓입니다. 제가 이런 자리에 어울리지 또 자격도 안 되는 사람이라 이런 사달이 나는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와, 굉장히 저자세로 심지어는 막 굴욕적인 느낌까지 들죠. 아니, 근데 영부인 자리는 누구나 앉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니, 뭐 그거는 국민들의 선택을 받아서 선출되는 자리도 아니고 선언적으로 태어날 때부터 주어지는 자리도 아니잖아요. 다만 영부인 자리에 앉았다고 해서 뭐 모든 걸 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거기서 문제가 생긴 건데, 이분 말대로라면 뭐 그러면 그 자리에 어울리는 사람이 앉으면 그렇게 해도 된다는 뜻인가? 어쨌든 야, 이렇게 싹싹 비는데 한동훈은 형수님 다시 연락드리죠, 뭐 요렇게 답할 만도 하잖아요. 그런데 한동훈은 이날 결국 아무런 답도 안 했다고 합니다. 자, 다음 문자는 4일 후 1월 19일에 있었습니다. 이 4일 동안 엄청난 일들이 있었어요. 우선 17일 한동훈의 최측근이라고 알려진 김경률 회계사가 한 방송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프랑스 혁명이 왜 일어났을 것 같냐? 그 당시 마리 앙뚜아네트인가 이제 이분의 어떤 사치 뭐 이런 거? 네, 사치, 난잡한 사생활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하나 드러나고 뭐 건물들을 털 때마다 드러나니까 감성이 폭발된 것이다. 야, 마리 앙뚜아네트 때문에 프랑스 혁명이 터졌대요. 김건희 여사를 나라 말아먹은 마리 앙뚜아네트에 비유한 거죠. 그런데 그냥 마리가 아니라 사치스럽고 사생활이 난잡한이라고 토를 달죠. 그리고 다음날 기자들이 자꾸 물어보니까 18일 날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이런 말을 합니다. 점이 있고 국민들께서 걱정하실 만한 부분이 있었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제2부속실과 특별감찰관에 대한 검토 문제를 그리고 19일 다시 이 문자가 온 거예요. 제 불찰로 자꾸만 일이 커져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제가 사과를 해서 해결이 된다면 1000번 만번 사과를 하고 싶습니다. 자 여기서 단이 달려요. 그 뒤를 이어 진정성 논란의 책임론까지 불붙듯 이슈가 커질 가능성 때문에 쉽게 결정을 못하는 것 뿐입니다. 그럼에도 비대위 차원에서 사과를 하는 게 맞다고 결정 내려주시면 그 뜻에 따르겠습니다.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한동훈 측은 이 그럼에도에 엄청 방점을 찍어요. 이 모든 것에 대해 책임이 저에게 있다고 충분히 재스럽게 여기고 있습니다. 대선 전국에서 허위 기재 논란으로 사과 기자회견을 했을 때 오히려 지지율이 10% 빠졌고 그때 그렇게 지금껏 제가 서울대 학사가 아닌 단순 최고위 과정을 나온 거로 많은 사람들이 인식하고 있습니다. 대선 때 그 아이빌리브 사과 있잖아요. 그때 그렇게 사과를 해도 오히려 지지율만 빠졌고 그리고 여기서 여러분 재밌는 게 있어요. 사람들이 그 사과 때문에 자기가 서울대 석사인데 그냥 최고위 과정만 한 걸로 오히려 더 잘못 알려졌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분이 가방끈에 대한 어마어마한 집착이 엿보이죠. 이거 얘기 안 할 수가 없어요. 최고위 과정은 그냥 공개 수업 몇 개 듣고 수료증 받는 건데 김건희 씨 자기가 한 건 서울대 석사다. 근데 사람들이 나를 최고위 과정만 수료한 걸로 아는 사람이 많다. 억울해서 미치겠다 이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김건희 씨가 졸업한 EMBA 과정은 사회인들 대상으로 하는 거고 서울대 경영 석사랑은 완전히 다른 거라고 합니다. 근데 김건희 씨는 경영 전문 석사 학위를 따고 그걸 그냥 어디 가서는 경영 석사 학위라고 속이고 다녔고요. 또 여기서 문제가 되는 건 2010년 입학해서 2012년 수료할 때까지 도이치모터스 이사라는 직함으로 이 과정을 이수했습니다. 한참 주가 조작 의혹이 불거지는 시기랑도 겹치죠. 사람들은 경영 전문 석사인데 왜 경영 석사라고 속이고 다녔냐, 그리고 그 당시 도이치모터스 이사 직함은 뭐냐라고 묻고 있는데 그 의혹의 본질은 쏙 빼고 작은 오해만 붙들고 자기는 억울하다는 식으로 이렇게 인식하고 있는 겁니다. 계속 갑니다. 사과가 반드시 사과로 이어질 수 없는 것들이 정치권에서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말도 역시 사과를 했지만 사과로 안 받아들이는 것 같다는 인식이 엿보이죠. 그럼에도 모든 걸 위원장님 의견을 따르겠습니다.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자, 그럼에도가 2번이나 나옵니다. 일단 선거 앞두고 디올백 받아먹은 것에 대해서 사과하겠다는 뜻을 한동훈에게 계속 전달하는데 지금 이 진정성을 놓고 보수 진영 전체가 난리가 났습니다. 죄송하다, 사과한다라는 말들이 계속 반복되면서 절절해 보이죠. 그래서 진정성이 있다라는 측은 야, 이렇게 여사님이 간절히 잘못을 호소하는데 한동훈 네가 박절하게 답장도 하나 안 하고 모른 척 하는 게 그게 사람의 도리냐, 인정머리 없는 놈아. 그리고 한동훈 네가 당시 여사님의 의사를 받아서 김 여사가 대국민 사과라도 했으면 선거 결과가 그렇게 참패가 됐겠냐? 책임져라!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물어뜯고 있습니다. 반대로 한동훈 측은 처음에는 공적인 당무에 사적으로 대답하는 건 옳지 않은 것 같아서 답을 안 했다는 식으로 얘기하더니 이게 지금 자꾸 일이 커지니까 김건희 씨는 애초에 사과할 마음이 없었다는 걸 증명하라고 애쓰는 분위기입니다. 김건희 여사가 사과하면 안 된다는 식의 논평을 링크한 문자 같은 걸 받았다는 사람도 튀어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이 문자 안에서 그럼에도라는 말이 2번이나 나오잖아요. 지난번에 사과했더니 지지율 떨어지더라. 그럼에도 사과하라면 하겠다. 하기에 관해서는 해명이 안 되더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과하겠다. 사과를 해도 정치권에선 사과가 아닌 것 같다. 그럼에도 하라면 하겠다. 이런 식인데 이게 무슨 진정성 있는 소리냐라는 거죠. 자, 한동훈 측의 이 말이 맞으면은 김건희 여사는 사과할 마음도 없으면서 저렇게 죄송하다고 싹싹 비는 천하의 무서운 여자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당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단문을 안 한 거, 일십한 걸 두고도 지금 썰이 많습니다. 사과할지 말지 그 결정
결정권을 한동훈한테 떠넘겨서 나중에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회피하려는 그런 김건희 여사의 계략이다 라는 주장이 있습니다. 자, 생각을 해보세요. 한동훈이 사과하는 게 좋겠습니다 라고 해서 사과를 했는데 지지율이 떨어지면 한동훈 책임이고 오르면 김 여사 공이잖아요. 반대로 한동훈이 안 하는 게 좋겠습니다 라고 답하면 사과 안 해가지고 나타나는 나쁜 결과를 한동훈 탓으로 돌릴 수가 있는 거죠. 또 여러분, 재밌는 이런 해석도 있어요. 한동훈 김건희 여사는 20년 넘게 아는 사이고 뭐 300통 넘게 문자를 주고받았다고도 하잖아요. 게다가 우리 김건희 녹취록 많이 들어봤는데 서글서글하고 막대 먹은 성격인데 한동훈한테 평소 저렇게 정중할 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소 어이 야 하던 사람이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정색을 하고 존댓말을 쓴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심리적으로 혼란이 오면서 이거 언뜻 대답 잘못했다간 큰일 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죠. 아마 이 문자 때문에 한동훈은 머리가 한 줌은 빠졌을 겁니다. 자, 한동훈 일시비 무례다? 반대로 김건희 사과 의사는 가짜다? 이 대결이 팽팽한 가운데 지난주 진중권 교수가 SNS에 글을 하나 올립니다. 진 교수는 오늘 자신의 SNS를 통해 4.10 총선 직후 거의 2년 만에 김 여사한테서 전화가 왔다며 기록을 보니 57분 통화한 것으로 되어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진 교수는 지금 친윤 측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당시 내가 여사께 직접 들은 것과는 180도 다르다며 당시 여사는 대국민 사과를 못한 것은 전적으로 자신의 책임이라고 밝혔다고 말했습니다. 내가 당시 김건희 여사랑 57분이나 통화했는데 한동훈이 맞다. 김 여사는 당시 사과할 마음이 없었다는 쪽에 힘을 실어주고 있죠. 지금 이것 때문에도 진중권 니 뭔데? 이러고 보수 진영 내에서 아주 난립니다. 자, 이 얘기는 뒤에서 또 잠깐 하도록 하죠. 그리고 다음 문자는 나흘 뒤인 23일에 있었는데 그 사이 또 한바탕 아수라가 됩니다. 1월 21일 이관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한동훈한테 그만두라고 사퇴 요구 의사를 전달합니다. 이것도 생각해보면 웃기는 게 아니 대통령실이 대놓고 이렇게 선거를 앞둔 당무에 노골적으로 개입하는 거죠. 그리고 23일 서천 화재 현장에 눈발 날리는데 한동훈과 윤석열이 조우합니다. 한동훈이 이때 90도 폴더 인사를 하고 대통령 윤석열 씨는 묘한 표정으로 어깨를 툭툭 치죠. 언론은 뭐 갈등이 봉합됐다고 기사를 쏟아냅니다. 그리고 그날 또 김건희발 한동훈 수신 문자가 날아가는데 야, 이 부분은 여러분 좀 할 얘기가 많습니다. 요 며칠 제가 댓글팀을 활용해서 댓글팀? 위원장님과 주변에 대한 비방을 시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너무도 놀랍고 참담했습니다. 댓글팀? 자, 김건희 쪽에서 댓글팀을 이용해서 한동훈을 공격했다는 소문이 있는데 그거 오해다라고 항변을 하는 겁니다. 문맥상 공격한 사실을 부정하는 건지 댓글팀의 존재를 부정하는 건지는 애매합니다. 댓글 부대를 운영하면서 여론 조장을 시도한다? 여러분, 우리 드루킹 특검, 국정원 댓글 사건 이런 거 겪으면서 이게 얼마나 큰 범죄인지 잘 알죠. 자, 여기서 대통령실 김건희 여사 쪽 선수가 하나 이 싸움판에 난입합니다. 한동훈 후보야말로 사실은 법무부 장관 할 때부터 여론 관리를 해주고 우호적인 어떤 온라인 여론을 조성하는 팀이 별도로 있었거든요. 그건 무슨 말씀이세요? 뭐 거기에 대해서는 예. 역시나 한 후보 측에서 예. 저에게 반발을 하면 잠깐만, 그럼 그 팀은 법무부 안에 있었다는 겁니까? 아니죠. 사설로 있었다는 밖에 있었죠. 밖에 있었다고? 네, 네. 그것도 근거를 갖고 하신 말씀. 그럼요. 제가 직접 보고 듣고 경험한 것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리하면 그럼 한동훈 위원장이 당시에 사설로 댓글팀을 운영했다, 지금 이 말씀이시죠? 그걸 한동훈 위원장이 얼마나 직접적으로 인지하고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예. 적어도 분명한 팀이 있었고 그게 아까 뭐 얘기했던 공천에 개입했던 특정인과도 연결이 되는 얘기입니까? 그렇죠. 그렇게 연결이 되는 겁니까? 네. 자, 큰 장이 서면 나타나시는 장해찬 전 청년 최고위원. 한동훈이 법무장관 시절 댓글팀을 운영했었다. 내가 안다. 고소하려면 해라. 이거예요, 지금. 여러분, 김경수 도지사는 댓글팀에 눈길 한번 줬다고 2년형 받고 도지사직도 잃었습니다. 근데 법무장관이 댓글팀을 운영을 해? 장해찬 전 청년위원은 그제 또 당시 한동훈 측과 주고받은 문자를 막 공개하면서 지금 아주 작두를 탔어요. 난리가 났습니다. 이 댓글팀 문제만 가지고 일이 자꾸 더 커질 것 같은데 다음에 기회되면 소개하도록 하고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지금껏 생사를 가르는 여정을 겪어온 동지였는데 아주 조금 결이 안 맞는다고 하여 상대를 공격할 수 있다는 의심을 드린 것조차 부끄럽습니다.
애절합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주목하는 건 함께 지금껏 생사를 가르는 여정을 겪어온 동지 요 대목입니다. 이 김건희 여사가 오래전부터 남편과 한동훈 일에 끼어들면서 일을 같이 했다라는 의미의 말로 동지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헤이 캄레드 이거죠. 자, 보수 진영에서는 잘 안 쓰는 말 아닙니까 이거? 이 가만히 보면은 보수 쪽에서는 오래전부터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 시대에 안 맞는 구습도 부끄럽고 새 문화를 만들어낼 창의력도 부족하다 보니까 진보 진영이나 운동권 문화를 훔쳐보고 따라하는 습관이 있는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노사모를 흉내내서 만든 창사랑 박사모부터 시작해서 시위 문화에서도 어설픈 카피들이 많습니다. 김건희 여사도 과거 녹취록을 보면 우리 부부는 민주당 더 좋아한다, 남편은 노무현 존경한다, 뭐 어쩔 수 없이 국힘으로 가는 거다라는 그런 언급을 했죠. 저는 노무현 대통령 전 진짜 존경하거든요. 저 남편하고. 국민의힘이 뭐 좋아한다고도 아니고. 제가 부득이 이 국민의힘을 선택했습니다마는 동지? 개뿔씨. 이게 웃긴 게 아까 진중권 SNS 보여드렸잖아요. 진중권이랑 57분이나 통화할 정도로 가까워? 진중권은 정의당 출신 좌파 아니야? 대통령 부인이란 사람이 최재형 목사니 서울의 소리 이명수 기자니 진중권이니 하는 이런 좌파들이랑 어울리니까 자꾸 이런 일이 생기는 거 아니냐고 보수 진영 내에서 부글부글 난리랍니다. 하여튼 좀 비약일지 모르지만은 저 어설픈 동지 운운은 김건희 여사의 진보 진영 문화에 대한 선망? 이런 게 저는 엿보여서 이런 제 맘대로 해석하에 그냥 막 웃겨요. 자, 다음 계속 보시죠. 제가 모든 걸 걸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건 결코 그런 일은 없었고, 여기서 그런 일이라는 건 댓글 부대로 한동훈 공격하는 일 뜻하죠. 앞으로도 결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요거 비문입니다. 앞으로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써야 앞뒤 호응이 맞습니다. 김경률 회계사님의 극단적인 워딩에 너무도 가슴이 아팠지만 위원장님의 다양한 의견이란 말씀에 이해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그 보여드렸던 김경률 회계사의 마리 앙투아네트 발언이 엄청 심기를 건드렸다는 게 이렇게 사실로 지금 입증이 되네요. 전에 말씀드렸듯이 제가 너무도 잘못을 한 사건입니다. 저로 인해서 여태껏 고통의 길을 걸어오신 분들의 노고를 해치지 않기만 바랄 뿐입니다. 위원장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과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시면 제가 단호히 결심하겠습니다. 진심으로 잘못을 뉘우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 가지로 사과드립니다. 근데 눈물이 날라 그러네. 아니 이렇게 간절히 사과가 하고 싶다는데 그럼 남편이랑 상의해서 그냥 하시지 왜 동훈이를 이렇게 괴롭혀. 아니면 뭐 선거 결과에 대한 부담이 없는 지금이라도 사과를 하시면 됩니다. 아니 그리고 본인 말대로 이렇게 잘못한 거 알면 수사도 받겠다라는 그런 결심을 보이셔야 사과의 진정성이 있는 거죠. 뭐 저는 어쨌든 한동훈이 이해가 갑니다. 이거 뭐 제 의견입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전혀 진정성 없어 보입니다. 진짜 무서운 사람이죠. 자, 그리고 이틀 뒤 마지막 분량 1월 25일자 문자입니다. 대통령께서 지난 일에 큰 소리로 역정을 내셔서 맘 상하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야, 대통령의 경로가 있었나 봐요. 아니 근데 23일 그저께 서천에서 화해했잖아요. 뭐지? 자, 계속 보겠습니다. 큰맘 먹고 비대위까지 맡아주셨는데 서운한 말씀 들으시니 얼마나 화가 나셨을지 충분히 공감이 갑니다. 다 저의 잘못으로 기인한 거라 뭐라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야, 이 정중해요. 조만간 두 분이서 식사라도 하시면서 오해를 푸셨으면 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자, 저는 이 마지막 줄 이 부분도 좀 맘에 걸립니다. 자, 같이 맛있는 거 밥 먹고 얘기하면 만사가 다 잘 해결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술 좋아하는 분들 중에는 매사 일을 술로 해결하려고 하는 경향도 있는데 대통령 윤석열 씨도 좀 그런 것 같죠. 얼마 전에 언론인들 200명 데려다가 계란말이 김치찌개 먹이고 깔깔거리고 보낸 것도 다 같은 맥락입니다. 그렇게 하면 언론이 자기 편이 되고 여론도 돌아설 거라고 믿는 거죠. 같이 밥 먹고 흉금을 터놓는 거 이거 좋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든 일을 다 그렇게만 하려고 하고 특히 나란 일을 그런 식으로 풀려고 하면 글쎄요 답이 없죠. 자,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만평은 제가 하나밖에 소개를 못했어요. 저는 그림을 읽지만 문학도 사랑합니다.
지금 나라를 발칵 뒤집어 놓은 김건희 문자 5통? 이게 뭐 절대적 기준으로 빼어난 문학작품? 당연히 아니고요. 김건희 여사의 문장이 뛰어나다고 할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요 글들이 인간의 욕망을 드러내고 파멸을 암시한다는 점,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의 상상력을 강력하게 자극한다는 점에서 문학적으로 논하고 깔깔거릴 가치는 충분한 것 같습니다. 자, 머지않은 미래에 수사 과정에서 더 많은 김건희 문자가 공개되고 누군가 그걸 잘 정리하고 의미를 밝혀 적는다면 저는 그게 한중록이나 뭐 사시남정기에 버금가는 반열에 오를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기대를 해봅니다. 다음 주에도 이 문자를 둘러싼 싸움은 더 계속 이어질 것 같습니다. 탄핵 청원 안 하신 분들 청원 부탁드리고 구독,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좋은 주말 보내시고요. 감사합니다.